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 공부할 차례입니다. 사실 언제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순서라던가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도 그러했고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이 과정도 그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가 됩니다. 나중에 고려를 가시게 되면은 몽골의 침입에 대해 항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몽골이 6번이나 쳐들어왔었죠. 거기에 대한 것도 순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마찬가지 조선시대에서 임진왜란이라던가 또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근현대사로 오게 되어서도 국권이 일본에게 빼앗기는 과정 등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순서가 다뤄지게 됩니다. 자, 이 핵심단 한번 살펴보시죠. 살수대첩. 네, 612년의 일입니다. 장군으로는 강감찬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의 주인공이죠. 강감찬 장군은 거란하고 싸웠을 때 고려시대 장군입니다. 유념해서 기억하시고요. 살수대첩 을지문덕 612년. 안시성의 전투는 645년인데 전에 내려오는 바로는 양만춘이라고 하는 장군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화 안시성도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만 즉 역사적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역사적 실체인데 양만춘 장군이 정말 그 시대의 성주로서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백강 전투, 이거는 일본 해군이 대거 참여해서 동아시아가 백제일본 연합군과 신라 당나라 연합군이 대격돌을 했던 사건인데요.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백제 멸망하고 이제 백제부흥운동이 있죠.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굵직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맞서 큰 승리를 거둔 건 맞지만 국력이 아무래도 쇠퇴하게 됩니다. 전쟁을 연달아서 감당한다는 건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라는 나당 동맹을 통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좀 하고 핵심적인 인물, 사건, 지명들을 함께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2번 보면 한 번 정도 나오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틀린 놈들이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먼저 그 삼국의 주도권 장악에 대해서 살펴보죠. 4세기는 백제가 주도했던 시기로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371년 고구려 고국천왕이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했었죠. 371년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했었죠. 네, 고국천왕은 180에서 200년 사이 고구려 왕으로 진대법을 실시했던 왕이었습니다. 5세기 때는 고구려가 주도했던 시기인데 강개조대왕 장수왕으로 이어집니다. 나제동맹이 체결이 되죠. 433년. 그리고 결혼동맹이 493년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6세기는 신라가 주도했던 시기인데 진흥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때는 나제동맹이 결렬되면서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6세기는 삼국의 격전기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고 거기에 맞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한편 고구려는 돌궐과 연결하고 백제는 일본하고 연결 지으면서 동아시아가 아주 급박한 상황에 접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 삼국의 주도권 장악하는 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역시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 모두 전성기 때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신라가 한강을 장악한 의미도 중국과 직접 교역을 통해 나당 동맹을 맺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격퇴하는 과정, 유명한 내용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불안감을 느낀 고구려가 수나라를 먼저 공격합니다. 당시 이제 영량왕이 요서지방, 요동의 서쪽 지방을 먼저 공격합니다.
거기에 대해 수나라가 대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수나라 문제, 황제 이름이 좀 문제,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이어서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지만 을지문덕에서 살수대첩, 그러니까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 살수대첩에서 개멸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살수는 오늘날 그 평양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그 일대라는 걸 인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612년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이렇게 승리했을 때 고려 승려 담징이 일본에서 호주사라고 하는 그 절에 금당 벽화를 완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주는 한시가 유명한데요. 그 우수장 우중문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만 만족함을 알았으니 돌아가면 어떠하리. 지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교가 그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교가 공식적으로 수입이 된 건 나중에 을지문덕 장군 이후에 고구려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영계 소문이 당나라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하지만 이미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에도 도교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 도교는 뭐 중국에서 들어온 하나의 불로장생이나 이런 걸 강조하고 신선사당을 강조하는 종교인데요. 문화편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결국은 고구려와 싸우다가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장면인데요. 중국은 300년 이상의 분열 시기를 통일시킨 강력한 수나라가 동아시아 고구려에게 쳐들어갔다가 두 번이나 큰 피해를 입고 제국이 무너지게 된 걸 그 이후로도 대단히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 부여, 심지어는 고려, 백제 영토까지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게 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또 다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편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수나라 멸망 당나라 건국 618년이 되고 이 당나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고구려 영유왕은 요동에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이 천리장성을 쌓는 게 명계소문이 정권을 잡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요. 강감찬 장군이 고려시대 때 쌓은 천리장성은 압록강 입구부터 동해안 도련포에 있는 거라 이름은 같은 천리장성이지만 고구려가 쌓은 요동 지역의 천리장성과는 위치가 전혀 다르다. 쌓은 목적도 다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당나라와 싸움을 위해 쌓은 거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은 거란과 여진을 위해 쌓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장왕을 옹립하고 본인은 망리지 또는 대망리지라고 칭하면서 고구려 최고 실권자가 됩니다. 642년의 일이고요. 이어서 고구려는 당나라 태종이 쳐들어오자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당나라 대군을 격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양만춘 장군이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 당나라 태종이 맞아서 당나라로 돌아가 화살투기 올라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만춘 선생님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많이 받아보려고 하는 입장이 있죠. 자, 다음은 그 나당 동맹이 결국은 결정이 되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도 뭐 고구려 답이 없어요. 한편 신라도 백제한테 이때 쳐들어와가지고 매우 수세에 몰리게 되다 보니 이게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결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된 거고 고구려가 백제하고 연결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 내부에서 외세를 끌어들여 통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이 오랜만에 통일왕조가 나타났다는 건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 성골왕으로 두 사람이 마지막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진골, 혈통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무열진골계죠. 네. 태종 무열왕 혈통의 진골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네.
아유, 제가 밤새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씩 이렇게 고치게 되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여왕 백제 의자왕 공격으로 신라의 대표적인 성,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동맹을 맺으려 하지만 고구려는 우리가 미쳤냐, 옛날에 도와줬는데 니들이 우리 땅을 빼서 땅 내놔. 그래서 이게 결렬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진덕여왕, 진골 넘어가기 전에 청골 마지막 여왕이죠. 그래서 진덕여왕은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진덕여왕 사망으로 송고로 왕위가 단절되고 불교시황명도 단절이 됩니다. 참고로 9세기 후반 신라 하대 무너질 때 여왕으로 진성여왕이 있습니다. 이 진덕여왕하고는 전혀 다른 여왕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신라 하대 혼잡기가 시작이 되는 선덕왕이라고 하는 남자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덕여왕하고는 또 다른 왕입니다. 여러분들 좀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듣고 우리 역사에 대한 게 다 이해가 쏙쏙 되고 정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제가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을 뭐 한 3개 내지는 한 5개 정도를 꾸준히 들으시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또 제가 올려드리는 한국사 능력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정리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태종무열왕입니다. 진골 출신 김춘추가 그래서 태종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태종무열왕 때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 중대가 시작이 되면서 무열 혈통 진골기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요. 백제 멸망은 태종 무열왕이지만 고구려 멸망은 그의 아들 문무왕 668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삼국을 통일한 것은 676년 역시 문무왕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무왕은 동해에서 내가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어서 왜구를 무찌르겠다고 해가지고요. 대양암이라는 곳에 묻힌 왕으로도 유명하죠. 우리 신문할 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태종무열왕이 부인 처갓집이 김해니까 김해에 찾아가가지고 활 쏘고 다녔다는 곳이 그게 부산의 태종대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역사적 유래 기억하시면 뭐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입니다. 태종무열왕 때 백제 멸망. 신라 김유신 장군이 백제 계백 장군을 황산벌, 뭐 논산 지역으로 흔히 얘기하는데 격퇴하면서 마침내 부여 사비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달아나 있던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 멸망의 원인을 물어보면 의자왕이 사치하고 향락, 지배층이 내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참고로 그 의자왕은 당나라로 잡혀가서 나름 제후로서 대접은 받았지만 결국은 쓸쓸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백제 멸망하고 이어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주의합니다. 고구려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라면 틀리게 됩니다.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인데 주주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복신하고 도침이라는 사람이 이 백제 왕족 성이 부여잖아요. 부여풍에서 왕자 풍을 모시고 부흥을 선언했었고요.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 장군이 당나라 군대를 격파한 일도 있었습니다. 백강은 금강입니다. 금강, 오늘날 군산 지역에 있는 금강. 일본 외의 수군이 대규모로 왔지만 나당연합군에 패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동아시아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적잖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다음은 고구려 멸망입니다. 고구려는 중국 수나라 당나라하고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wak화되는데 이런 과정에 이제 또 내분이 일어나죠. 아무래도 고조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 이 형제들, 연개소문 아들 셋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당연합군 국력으로 평양성이 함락되고 보장안이 함락하면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역시 보장안도 중국 당나라로 가서 잡혀가게 되는데 귀족 대우는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고구려까지 멸망하면서 신라가 통일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고구려 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요. 고구려 장군 권모장이 보장안의 서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하는데 신라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안승을
전라북도 익산 금마저 지역입니다. 백제 그 미륵사 있었던 그 익산이 있죠. 보덕국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고구려 부흥동 보덕국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일어났다. 신라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와 연합을 했다. 고구려 부흥동 세력과 연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승도 마찬가지 금강가의 멸망 후에 진골로 임명되었던 그 금강가야 왕조 김구의 씨 일가처럼 진골이 됩니다. 진골은 그래서 신라 출신으로만 일어난 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나라가 신라까지 제끼고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때 당나라가 실제 한반도 전체를 장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물론 당나라는 북방 이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심지어는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생태를 쓰고 광개토 대왕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생태를 쓰고 한복도 중국 거라고 주장하고 김치도 중국 거라고 주장하고 태권도도 중국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참으로 환장할 노릇인데요. 자, 이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합니다. 그래 웅진은 공주지역, 백제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안동도부, 여기 안동은 만주지역입니다. 고구려 영토를 장악하려고 했고요. 계림도독부, 계림이 경주죠. 그래서 완전히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신라 치열하게 맞서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합니다. 먼저 기념비적 전투가 매소성에서 일어납니다. 매소성은 그 경기도 의정부 넘어가면 양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라 군대가 당나라 육군 20만 명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군대냐 군기 빠진 군대를 욕할 때 지금도 그런 말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신라는 기벌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백강 전투가 있었던 금강하고 군산 일대에서 당나라 서린기 장군이 이끄는 수군을 대파합니다. 그 결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영토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아쉬운 점은 평양을 비롯해 만주 지역을 다 놓쳤다는 게 대단히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외세를 이용한 것도 하나의 큰 아쉬운 장면이죠. 그러나 고조선 멸망 이후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통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근현대사 역사 전문가이신데 그러나 김춘추가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통일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지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당시 7세기 국제정세 돌궐. 돌궐 쪽 일부가 터키로 갔다고 하니까 지금도 우리하고 형제관계 얘기하는 그 돌궐이죠.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고요. 수나라, 신라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수나라에선 당나라가 신라와 연결이 되었죠. 네, 안시성의 전투 645년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천리장성이 쌓아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 고구려의 중국과의 항쟁 장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입니다. 고구려, 오골성, 고현무, 건모잔, 안승 이런 분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있죠. 고구려 멸망한 후고요. 백제 멸망한 후는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 임종선, 사비성 이런 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장면은 거기에 있는 매소성이라던가 기벌포 같은 지명이 중요한데요. 자, 오른쪽 지도 한번 볼까요? 1번 사비성한나 백제멸망 660, 그 다음에 백제부흥운동, 그 다음에 2번 고구려함나 고구려멸망 668년, 그리고 고구려부흥운동, 다음이 3번 신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 격파 매소성 전투 675년, 4번 신라 수군이 당나라 수군 서린기 장군 부대 격파 676년, 그리고 통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하고도 가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꼼꼼히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 분들 가운데서도 간혹 이 수업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수업 듣고 교과서를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기출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구려의 대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장면을 배웠습니다. 순서, 과정이 주의해야 합니다. 키워드, 살수대첩, 안시성의 전투, 백강전투, 백제부흥운동, 고구려부흥운동, 내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가 키워드였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여러분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작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풍산계 그룹 카페, 다음 카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도 하시고 많은 자료도 받으셔서 더 큰 혜택 한국사 전문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교수 이선호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